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있는 11월 4일 11월에 들어섰고요. 올해 4월부터 시장 유동성 줄이는 테이퍼링을 한다 하다가 8월 9월 코로나 델타 변이로 미뤄서 결국에는 11월까지 테이퍼링 왔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코인의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이제는 테이퍼링하고 일시에 눌림목 나왔다가 연말까지 크게 상승이 가능하고요. 테이퍼링은 11월 4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만약에 이번에도 미뤄져서 12월에는 꼭 발표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발표해버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현재 가격 지지선 삼아서 11월까지 계속 좋을 듯 하죠. 11월 4일 테이퍼링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11월 24일에 또 연준회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발표를 파월 의장이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늦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테이퍼링 자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는 싫은 거, 그런 거죠. 파월 의장이 만약에 11월 테이퍼링하고 주식하고 코인 하락이 크게 오면 파월 의장 너무 빠르게 테이퍼링해서 가격 하락폭이 컸다, 모두가 파월 때문이고 파월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여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파월만 공격을 하면 안 그래도 백악관에서는 파월 내년 연준 의장 연임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파월은 주식, 코인 하락과 함께 팽당할 수가 있죠. 토사구팽이고요. 미국의 연준 의장은 퇴임을 하고 대학 교수나 연구소, 학교로 많이 돌아가는데 파월 의장 나빠진 여론으로 일자리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미국인들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부동산 가격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코인 가격 하락에 엄청 민감합니다. 한국도 부동산 가격 폭 나오거나 어느 정권이 문제 일으켰다 그러면 그 정당은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죠.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 지지율 나빠진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때 선임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주가, 코인 하락 다 뒤집어 쓰고 퇴임을 해주면 내년 중간 선거까지 민주당 장밋빛 빅피처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파월 의장도 그렇게 팽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간을 끌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대신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도 미국을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더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클 듯 합니다. 최근 민주당 출신인 SEC 의장 게리 젠슬러가 비트코인 선물 ETF 통과시키고 비트코인 가격 다시 6만 달러 만들어 놓았는데 공화당 출신 파월 의장이 다시 비트코인 5만 1천 달러 만들어 버리면 미국인들 안 좋아하겠죠. 특히나 투표권 많이 보유한 미국 중산층에서 주식에 이어서 코인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파월 의장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재무장관 옐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브레이더는 모두 다 민주당이죠. 또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도 파월 의장은 위험한 인물이다 10월 미국 금융청문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파월 의장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밑밥 깔아두는 거죠. 파월 의장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파월 의장이 8,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연말에 점차 주식이나 코인 회복을 하면서 11월부터 다시 크게 상승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파월 의장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델타 변이 변수로 인해서 테이퍼링 타이밍을 놓쳤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면 돌파를 해서 11월 테이퍼링하고 12월 크리스마스, 내년 1월 새해에 다시 코인 가격 상승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 있는 민주당 정치 백단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현재는 테이퍼링 전 폭풍 전야의 단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점차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현금화 50%는 반드시 잘 해두시고요. 11월 1일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4,400불 찍고 하락이 컸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으로 바뀔 경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지분 증명, 작업 증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업데이트를 마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분 증명 포스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포스로 변경이 된다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세 가지의 경우가 나왔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4,300달러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는데 4,20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은 안전은 하지만 해킹의 공포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2016년에 더디오 해킹 사건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마이너스 70% 폭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분리되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의 해킹이나 보안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테이퍼링 직전인데도 6만 달러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11월 테이퍼링에서 잠시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11월에는 비트코인 탭노트 소프트 포크라는 역대급 비트코인 업데이트도 있고, 코인의 긍정적인 미국 뉴욕 시장 선거, 또 미국 인프라 법안까지 호재가 11월에는 연이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큰 상승 나올 수 있을 듯 하고요. 리플이 가격이 좀 더 많이 빠져줘야 11월 10일 리플 스웨전에 많이 모아갈 수 있을 듯 한데, 최근 기술력 높은 에이다 솔라나하고 민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사이에서도 리플이 현재 시총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11월 4일 테이퍼링이 있고요. 테이퍼링은 매달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나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저당증권 매입을 천천히 줄이는 겁니다. 연준이 매월 100억 달러 감축을 하느냐 300억 달러 크게 감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착륙이 될 수 있고 경착륙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착륙이 되면 코인이나 주식 가격 하방 압력 심하게 받겠죠.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11월 4일 테이퍼링 발표하고 11월 말부터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 잃어버리면 경착륙이 되고, 11월에 계획만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천천히 시행하겠다 하면 연착륙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5%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착륙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013년 테이퍼링 급작스럽게 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컸고요. 하지만 제롬 파월은 4월부터 해서 꾸준히 시장에 암시를 줬고, 시장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미국 S&P보다도 신흥국 경제가 더욱 문제일 듯 하고요. 특히 한국 주식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2013년 5월에 테이퍼링하고 MSCI 선진국 지수는 단기에 주춤하고 이후 상승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지표는 4년에서 5년 횡보를 계속했고요. 또 테이퍼링하고 한 달, 두 달 지났어도 오히려 살짝 상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테이퍼링 다음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신흥국 주가는 다시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들 잘못 투자하다가는 최소 3년 이상 마음고생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코인은 테슬라하고 같이 4차 산업 핵심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더욱 빠를 듯 하고요. 하지만 레버리지 쓰거나 투자 비중이 너무 높으면 여전히 리스크 클 수 있습니다. 좀 더 차트를 크게 보면 2013년 5월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발표하고 몇 달 뒤 신흥국 주식이 흘러내린 거 보이시죠? 테이퍼링 발표는 무섭지 않은데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 발표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요. 테이퍼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 발표는 시간 문제죠. 미국도 금리가 높은데 굳이 리스크 있는 신흥국에 미국 부자들이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신흥국 주식 저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6개월 뒤 또 하락하고 1년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가나 경제가 바로 그 나라 국력이기 때문에 바이든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참석 안 하고 대신에 참석한 리커창 총리 면전에서 타이완하고 인권 문제 말하면서 중국 압박을 강력하게 했고요.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좀 괜찮을 듯한데 중국 국영 기업들 주가는 여기 신흥국 지표처럼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코인 11월 26일 출시되고 54,000% 급등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통해서 개발된 코인이고요. 팬케이크 사업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도지코인까지는 유저들이 가격 홀딩을 잘 하기 때문에 지지선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되지만 민코인들 도지코인 이해하려면
이하의 민코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테이퍼링 같은 큰 리스크가 당면했을 때는 항상 시총 큰 코인으로 옮겨두시거나 현금화를 해두면 가장 안전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말고도 유니스와 스시스왑으로 구매가 가능한 시총 작은 코인들은 현금화 미리 해두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